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만드실 텐데, 이제 논문을 만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이제 코딩을 짤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R에 대한 기본 개념, R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쭉 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논문을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벌써 논문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어서 만드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마이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데이터는 여러분들 뭐 학벌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 거고요. 텍스트 마이닝은 신문 기사라든가 SNS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막 그냥 여러분들 답글 달고 댓글 달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다 단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죠. 말하자면. 이 단어들을 잘 추출해서 단어를 정형화시켜 주는 게 바로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정형화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의사결정나무라든가 인공지능 신경망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썼는데 분석 방법을 썼는데 기계학습이든 뭐든 썼는데 지금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가 비정형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단어로 정형화시킨 다음에 분석을 쓰겠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단어를 잘 쪼개는 방법입니다. 그걸 스터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분석 가능하게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우리가 써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단어 카운팅을 세서 가장 단어가 많이 나온 단어를 크게 그리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보시면 되게 신기해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신기한 게 나중에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넘어가야 돼요. 토픽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야 이게 논문으로서 값어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때 자연어 처리라는 이런 방법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막 단어를 치죠. 그럼 그게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로 구분해서 그걸 분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 분석하는 방법을 요즘 패키지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글을 이용해서 한글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배우면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 가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한국어 처리를 해서 데이터로 정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카운팅도 하고, 단어하고 단어 간의 관계성도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퍼스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이게 말뭉치라는 건데 뭐냐면 이 문서와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서와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글자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문 기사 하나. 즉 우리가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문장,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지만 스테이트먼트들의 묶음인 하나의 그 신문 기사거리 또는 하나의 책 또는 챕터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서를 한 문장으로 끊어서 볼 거다. 아니면은 신문 기사 한 토픽을 하나의 신문 기사거리를 문장으로 볼 거다. 책 한 권을 문장으로 볼 거다. 아니면 책에 있는 챕터를 문장으로 볼 거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내가 만들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논문 쓰다 보면은 신문 기사거리라든가 뉴스 기사거리 또는
댓글 이런 걸 쓸 텐데 댓글 한 건이 이제 문서가 되기도 하고 신문 기사 하나가 문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문서들을 이렇게 단어로 쪼개는 겁니다. 이 단어를 쪼개면 이런 표가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텀 도큐멘트 행렬, 텀이라는 건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텀 도큐멘트 행렬 또는 도큐멘트 텀 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비정형화된 문서를 이렇게 단어로 처리해서 카운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정형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텍스트 마이닝 하는 중요한 언어, 그죠?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이고, 요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 파싱, 토크나 이런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이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불용어 처리라는 게 있어요. 불용어 처리라는 건 뭐냐면, I, 뭐, we, 이런 것들, you, 이런 말들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죠. 근데 가장 많이 쓰여요, 영어에서는. 당연히 많이 쓰죠. 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니까. 근데 문장 분석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즉, 많이는 쓰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은 제거해 주죠. 그거를 우리가 불용어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 할 거예요. 어간 추출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정교화 작업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묶어놓은 거를 코퍼스라고 하고요. 그 코퍼스로 돼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코퍼스라는 개념과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어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지금은 타이디 텍스트라는 방법을 써서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좀 옛날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타이디 벌스, 타이디 텍스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 그 팁을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정형화된 거죠. 숫자라든가 단어들이 이제 보이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빈도 분석, 연관 분석, 그 다음에 토픽 분석 이런 것들을 또는 감정 사정 분석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토픽 분석은 이렇게 만들어내요. 토픽 분석이 아니고 이거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분석하는 방법을 써서 논문에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는 우리가 쓰는 방법론 중에서 이런 워드 클라우드만 써서 우리가 논문을 하나를 만들어내요. 내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골라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썼냐면 이렇게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라는 거를 썼는데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인데 단어들 간의 연관성,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단어가 중심 단어냐 이런 거를 볼 때 코어 오커런스라는 거를 쓰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서술형 강의 평가 분석인데 토픽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묶어서 토픽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주제가 있으면 어떤 주제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가 있죠. 신문 기사가 있으면 이게 사회 기사냐, 정치 기사냐, 스포츠 기사냐 이런 거를 할 때 스포츠 기사면 스포츠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는 사회 기사면 사회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 기사다. 그러면 사회 기사에 대한 단어들을 쭉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얘는 사회 영역을 다루는 기사 또는 문화 영역 다루는 기사, 예술 영역을 다루는 기사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토픽으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묶여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토픽으로 우리가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토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 쓸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토픽 분석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토픽 분석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코딩이 조금 되게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해볼 텐데 IDM 분석 방법을 해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거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눈에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고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논문 쓸 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 분석이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비율이 어떻게 돼서 요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긍정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긍정 단어가 갈수록 많아지느냐 적게지느냐 뭐 요런 거죠. 예를 들자면 호감이라는 단어는 긍정 단어인데 연도가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요런 단어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문을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거를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토픽 분석도 만들고 이런 게 쭉 할 거예요. 쭉 하는데 몇 가지 제가 논문들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 샘플들에서 논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방법론이 아니고, 뭐 논문 쓰는 방법은 제가 다음 학기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좀 해드릴 텐데, 혹시 지난번 학기 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논문에서 쓸 때는 중요한 거는 내 주제예요. 내가 뭐에 관심 있고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느냐. 문제점과 이 논문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는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쓰고 뒤에 방법론에서 그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유해 약물 보고서 분석 데이터예요. 음. 그래서 보면 뭐 약물 이상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쭉 써놨죠. 쭉 써놓고 서론 부분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여기는 조금 이제 이게 그 분야가 좀 틀려서 그러는데 리터러처 리뷰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썼던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좀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렇게 순서가 돼 있거든요. 논문을 쓸 때는 서론, 논문을 내가 왜 쓰는지에 대한 주제와 목적, 두 번째, 기존 연구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한계점들을 하고요. 세 번째 연구 방법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방법론을 적어주고 뒤에 결과 부분에 그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얘는 좀 간단한 논문이에요. 얘는 어떤 논문이냐면은 약물 유해 보고서가 있습니다. 즉 보고서들이 쭉 나오겠죠? 그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어떤 키워드들이 핵심 키워드인지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도수 분석해서 그런 분야마다 데이터에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핵심 내용인지를 이제 뽑아내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도수 분석을 해서 키워드하고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제 이겁니다. 아주 되게 간단하죠? 음. 대신에 기존에 텍스트 마이닝이 왜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쓰냐면은 방법론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냥 설문조사 분석해서 하는 방법론보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보고서가 뭐 지금 뭐 1000개 보고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단어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그 보고서를 보면서 체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쭉 분석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단어들을 다 분석해 줍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물어봐도 돼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서술형으로 쭉 물어보면 그 서술형 데이터들을 내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이제 쉬워지고 편해졌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특히 교육공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 제 이제 강의 평가를 하죠. 강의 평가를 하면 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5점 이렇게 적어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장점, 뭐 단점, 뭐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런 걸 적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잖아요. 그죠? 텍스트를 쭉 적어주면 옛날에는 그걸 분석할 때 사람들이 쭉 읽어보고 아, 요거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내가 따로 쭉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수천 건, 수만 건이 되면 다 분석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분석 못했는데 요즘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돌리면 자동으로 단어로
형식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 약물 보고서가 수천 건이 되는 거를 일일이 사람이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약물 보고서들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 중에서 이런 분야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선정을 해야 되죠. 하나의 사이트를 한번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제 이거는 교육학 논문입니다. 교육학에서 언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중간 강의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본 거예요. 딱 주제가 좋죠? 그죠?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에 점수를 체크하는 거 말고 강의 평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느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느냐, 그 다음에 계열별로, 인문사회 계열, 자연사회 계열별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그 평가 단어 중에서 이걸 가지고 한 건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요즘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면 수업할 때와 비대면 수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인식하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고 요즘 이슈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제가 지금 이제 줌 수업하거나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기존에 대면 수업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가 중요한 핵심 단어냐.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걸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학생들이 중간 강의 평가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쓸 때는 서론에 보면 서론에는 내가 왜 써야 되는지 목적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상황과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전에는 조금 이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논문 다 써보셨으면 기본적인 툴은 똑같아요. 서론, 리터러처 리뷰,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결론 및 디스커션 이런 순서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분석한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강의 평가, 기존 강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들, 근데 이런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을 안 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나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서술형 데이터를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코비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분석 절차,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했는데 요겁니다. 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항을 썼다. 뭐 요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정제한 거. 말하자면 정제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똑같은 단어죠. 근데 사람들이 표현이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할 때 이게 같은 단어인지 아니면 없애주는 단어. 아까 전에 불용어 처리한다고도 배웠죠.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서 네트워크 분석 아까 전에 봤죠? 그런 것처럼 중요 단어와 중요 단어 간에 어떤 단어가 중요 단어고 그 단어가 핵심 연결 단어냐 이런 걸 조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연결 단어 중심성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중에 어떤 값이 중요한 핵심 단어인지 연결 중심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할 겁니다. 지금은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의 큰 포맷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다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집단별로 교양이냐 전공이냐에 따라서 그룹 나눠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틀리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썼고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가 뭐가 많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런 단어 중심으로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픽 모델링을 쓴 겁니다. 토픽 모델링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서술형 강의 평가로 해서 토픽 모델링을 썼죠. 그래서 서론 쓰시고 그래서 왜 필요한지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론적 배경에서 쓰시고 요거는 방법론을 좀 써줬어요. LDA라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픽 분석하는 중요한 이제 그 통계 그 툴이에요. 통계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음,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단어
이렇게 나왔다. 보면 단어 카운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토픽,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에 텍스트 문서가 있으면 그거를 단어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분석이 끝나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떤 주제별로 어떻게 정리해서 내가 주장할 거를 주장하는지를 잘 적어주기만 하면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이거 보고 우리가 수업을 쭉 하시면은 이제 수업 다 듣고 나면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제 하게 되면 요번 학기 끝날 때까지 논문 하나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만 잘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아, 나는 토픽 분석으로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코 어커런스 분석을 좀 하고 싶다. 아니, 나는 뭐 빈도 분석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워드 클라우드 정도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을 잡고 나서 이제 이렇게 논문화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논문은 한 8페이지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죠? 아시죠? 8페이지인데 분석 결과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나와요. 앞에 서론 1페이지,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1페이지, 나머지 이제 연구 방법론 이런 거 적어주시고, 뒤에 결과 분석 붙이면 뭐 한 학기에 충분히 논문을 쓰실 수가 있고, 세컨 논문 정도 수준, 또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좋거나 그러면은 석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논문으로서도 충분히 아마 요 정도는 이제 봐줄 거예요. 논문으로. 잘 쓰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분석 기법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관련 논문들을 제가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려놨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요 논문들을 올려놓으면은 제가 1번부터 쭉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샘플링 하시면 돼요. 논문 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시고 그 목차에 맞게끔 자기가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다 키페이퍼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논문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논문들을 위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문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아, 논문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를 하시고 방법론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방법론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가면 그 수업 방법론들을 쭉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방법론을 써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논문으로 쓰면 좋겠구나라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은 논문 한번 준비해 보시고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하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픽 주제 하시는 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토픽 주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림으로 토픽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요 사이트거든요. 저널이거든요. 요렇게도 정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10편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10편에 맞게끔 잘 한번 읽어보시고 쭉 흐름을 보시면 텍스트 마이닝 논문을 이렇게 쓰는구나. 요 구도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도만 잡아보시고 한번 쓸 수 있도록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